5월 9일 수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은이 5월 7일, 8일 이틀간, 그러니까 그저께 어제 이틀간 중국 다롄을 방문을 해서 시진핑을 만났습니다. 시진핑이 미북 정상회담 전에 평양을 방문하겠다 하다가 미북 정상회담 뒤로 미루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얼마 전에 이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가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과 이 북한 사이에 미북 정상회담의 의제 날짜, 장소를 곧 발표한다고 지난주부터 트럼프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이 자꾸 지연되고 미국에서 CVID가 PVID로 생화학무기, 대량살상무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위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까지 등장하더니 이 미북 정상회담이 무언가가 순탄하게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은가. 뭔가가 지금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의제에 대한 협의가 좀 틀어지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미국 쪽에서 몇 가지 이 지금 우려 사항들이 광범위하게 싱크탱크, 상하원, 언론, 미국 국방부, 군부 등에서 번져가기 시작했고, 그 내용은 어떤 행태로든 현재 수준으로 북한과 한국이 중재한 2년 반 만에 트럼프 정치 스케줄에 만든 비핵화 합의는 사실상 비핵화가 되지 않는 단계에서 북한의 단계별 동시적 보상을 해주는 부분으로 흘러가서 북한에 말려들었다. 즉 트럼프가 당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미국 쪽의 여론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은 비핵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론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한때 혹해서 지금 북한과의 협상으로 끌려 들어가려고 하다가 막판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생긴 거죠. 하도 여기저기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대통령이라도 지 마음대로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란과 미국이 핵 합의를, 오바마 때 했던 핵 합의를 파기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에 대해서 이란식으로 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리비아식으로 하고, 실제로 거기에 투입되는 미국 군인이 27만 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북한이 상당히 놀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감독 시진핑한테 다시 SOS를 쳤고, 시진핑은 자신의 두 번째 항공모함 산둥 항공모함의 첫 시험 항해 식을 하늘 때 거기에 김정은을 오라 해서 중국의 강한 이 힘을 보여주면서 김정은과 걱정하지 말고 플랜 B로 들어가자, 이런 협의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로써요, 김정은과 시진핑 간에는 차이나 패싱이라고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말도 안 된다. 둘이 짜고 하는 거다. 그게 확실히 드러났죠. 그러지 않습니까? 몇 년을, 6년 반을 안 만나다가 비핵화 국면에서 지금 3월, 5월에 두 번을 만난다. 이거는 그동안에 안 만난 것도 그게 무슨 관계가 서먹해서 안 만난 게 아니라, 지금 북한이 핵을 드라이브 하면서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미군 철수를 시켜가는 부분에 중국이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으면 니도 안 좋고 나도 안 좋으니 겉으로는 서로 소원한 척 하자라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막판에 오니까 이제 뭐 깨놓고 해버리자라고 나서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한국이 이번에 중재안으로 내놔서 유력한 합의안으로 거론되던 트럼프 정치 일정에 맞춘 2년 반의 비핵화 과정과, 그리고 거기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같은 문제를 넣어서 북한에 선물로 주고 그 결과는 최종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로 연결되면서 중국도 선물을 넣는, 그래서 남한을 미국의 영역에서 중국의 영역으로 교체시키는 이런 부분이 지금 자신들의 계획이었는데, 키신저나 트럼프의 가족들을 동원해서 작업을 해서 이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작업이 됐다 생각을 하고 날만 잡으면 되겠다 했는데, 막판에 미국에서 많은 우려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트럼프가 한편으로 움찔하게 된 겁니다. 참모들도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 하고 미국 상하원에서도 강성 발언이 나오고 미국 국방부나 군부에서도 강한 소리가 나왔던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지금 북한이 미국이 기준을 다시 올리려고 하니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이렇게 된 거죠. 얼마 전에 문정인 특보가 요즘 미국에서 온 사방에 키신저나 다 만나고 다니는데 미북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 한 번에 모든 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들이 자신들이 짜놨던 2년 반짜리 비핵화 프로그램을 북한이 받고 중국이 받아서 중요한 건 종전선언이고 평화협정 아니냐. 비핵화는 2년 반이면 충분히 이렇게 끌고 가다가 나중에 얻을 거 없고 팽개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작전을 짜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무슨 소리냐. 그런 식으로 비핵화 합의할 바야. 그건 북한 뜻대로 들어주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제동이 급속하게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트럼프하고 판을 깨든지 안 그러면 협상하다가 깨버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해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은이 강공으로 판을 깨었을 때 그때 뒷감당을 혼자 하기가 겁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시진핑을 찾아갔고 그래서 다롄으로 간 거죠. 솔직히 한번 베이징으로 갔으면 그 다음에는 시진핑이 평양으로 가야 되는데 시진핑이 평양으로 가려다가 북한이 거부해서 그 미북 회담 뒤로 오라 했다. 이것도 저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슨 한국의 안에 3자 혹은 4자 이래서 중국이 배제되고 있다. 차이나 패싱이다.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모든 총감독은 한국과 북한을 조정하는 총감독은 중국이고 시진핑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이 그래 그럼 한번 넘어와 봐. 그래서 다롄까지 쪼르르 간 겁니다. 자, 오늘 신문들에 나오는 글귀를 보면요. 미국 보란 듯이 김정은 시진핑 우리는 하나. 43일 만에 다롄에서 2차 회담. 시진핑 중국이 한반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김정은은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를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하고 중국은 영구적 비핵화 등 협상 문턱을 높이는 미국에 맞서 공동 전선을 펴고 있다. 자, 그러면서 북과 중국은 순치 관계, 즉 입술과 이빨의 관계다. 순망치 않, 입술이 망하면 이빨이 시리다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시진핑이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죽이려고 하는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는 중국이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겠죠. 시진핑이 김정은 집권 후에 북한에 대해서는 순치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습니다. 과거에 중국과 북한에는 이런 표현을 즐겨 썼죠. 그래서 혈맹임을 보여준 다음에 미국이 생화학무기 폐기까지 요구하자 김정은이 형님 여차하면 판 깨버릴 거니까 뒤는 형님이 좀 봐주소 이렇게 시진핑한테 보험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신문은 아직도 차이나 패싱 우려하던 시진핑이
김정은 방중은 정확한 선택이다. 차이나 패싱이란 말은 한국밖에 안 써요.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차이나 패싱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것들이 처음부터 한패였고 지금도 한패고 작전을 짜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떠난 지 5시간 만에 시진핑과 트럼프가 통화를 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동아일보는 미국 보란 듯 김정은 또 시진핑 손잡았다. 미국의 영구적인 비핵화 압박에 김정은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다시 꺼냈고 시진핑은 북중 순치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 통 최선희도 수행을 해서 원래 최선희는 중국 담당 국장이 아닙니다. 북미 국장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미국을 담당하는 최선희를 데려가서 미북 회담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중국과 의논하고 작전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외교 라인이 총출동했다. 그래서 이용호 외무상도 데려갔고 외교 라인을 총출동해서 지금 중국과 미국을 협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무슨 말을 던지고 어디 이 마지노선이 있고 그걸 갖다가 넘는 요구를 하면 협상을 깨고 또 협상을 했을 때 트럼프가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지켜라고 하면서 지금 중국이 작전을 전부 지시를 했다고 봐요. 그럼 이건 뭔가 하면 농구 게임을 하다가 감독이 타임 걸어서 다 들어오라 해가 작전 지시하듯이 미국의 작전이 막판에 변경되니까 이 적색 팀에서 타임을 걸어가지고 선수들을 불러들여서 변경된 미국의 올커트 프레싱에 대해서 지금 시간 끌기 작전으로 나가라고 이 작전 지시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적대 정책 없으면 핵이 필요 없다라는 말을 똑같이 하고 중국을 등에 업고 이 단계적 동시적 조치라는 말로 보상을 요구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감축설 등의 이야기가 이번에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중국의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지요. 주한미군요. 중국은 오로지 한국을 바라볼 때 주한미군 부분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시진핑 입장에서는 저것들이 주한미군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것 또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평화협정을 통해서 분명히 제기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김정은에게 다시 주지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웃기는 거는 김정은, 문재인 이 둘이 도보 다리 위로 걸어가서 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시진핑하고 김정은이가 둘이 산책을 하면서 다른 해변을 산책하면서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회담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회담 장소도 다롄 시내에서 20분 걸리는 이 방추이다오라는 이 섬에서 여기 이 섬에는 김일성이가 자주 쉬던 휴양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징적인 장소에서 회담을 하고요. 그러면서 기암괴석이 절비한 이 방추이다오 해변을 둘이서 산책하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화면에 나중에 차후에 노출이 됐고요. 이번에도 깜깜이 방문을 했고 김정은이가 4시 반쯤에 비행기를 어제 탔는 걸로 보이는데요. 김정은이 평양으로 돌아온 뒤에 화면이 공개되고 둘이서 만났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김정은의 중국 방문은 최근에 트럼프의 이란 핵 협정 탈퇴, 즉 이란하고 맺은 미국과 이란의 이란 비핵화에 관한 협정 부분을 미국이 못 믿겠다고 탈퇴한 부분과 이렇게 또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은 시진핑을 만나러 갔고 트럼프는 이란 핵 협상을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란하고 협정을 파기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란이 미국을 속이고 있고 애초부터 이 협정은 재앙적이고 끔찍한 협정으로 체결되지 말아야 했다. 물론 최근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이 이란의 핵개발과 관련된 자료를 훔쳐와서 공개하는 부분을 있었지만 그 이전부터 트럼프는 이란과의 핵 협상을 작년부터 파기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하면서 파기를 했는데 이란하고는 못 믿겠다고 협정을 맺고 파기를 해놓고 북한하고의 못 믿을 협정을 하게 된다면 한마디로 자신의 행동에 위선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트럼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의 전 미국 행정부가 속았으니 우리는 전하고는 다르게, 전 정부들하고는 다르게 PVID를 주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위가 높아지니까 북한은 중국을 만나가 자들이 순탄하게 협상을 맺을 것 같으니만 막판에 우리한테 덤터기를 세우려고 그런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 판이 갑자기 위태롭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군사적 옵션을 쓰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중국은 협상이 깨졌을 때 형님이 책임질 겁니까? 하니까 내 책임질게. 깨려면 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 협상 결렬을 불사하면서 미국에 우리 걸 들어주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판을 깨버리겠다. 이런 딜을 북한이 제일 잘하는 치킨 게임이나 벼랑끝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조중 사이에 마음속으로 더욱 가까워졌고 떼어놓을 수 없이 하나로 이어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북한의 김정은은 막판에 비빌 언덕으로 최종 순간의 보험으로 중국을 등에 업고 트럼프하고의 협상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으면 미국이 자꾸 강하게 요구를 더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판을 깨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좀 하자면 미국이 이란 문제가 중요하냐 북한 문제가 중요하냐 하면 겉으로는 북한 문제가 중요한데 트럼프 개인에게는 유대인 미국의 정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트럼프는 유대인이 소사이어티와의 관계의 부분에서 아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유대인과 한국과의 관계를 비중을 놓고 보자면 유대인 비중이 서너 배는 더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란과의 핵 협정은 지금 이스라엘이나 유대인 사회의 요구로 봤을 때 그것은 깨버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란의 핵을 깨면서 북한의 핵은 대충 한다? 그건 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처음에 이란 핵과 북한 핵 문제를 서로 분리시켜서 북한 핵은 자기가 양보 좀 하고 적당히 해보고 이란은 원칙적으로 그냥 깨버려가지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전쟁을 불사하는 방향이라도 자기가 밀어주겠다. 사우디부터 다 거기에 밀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꺾어보자. 이런 어떤 입장까지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미국에서 봤을 때 점점 논리적인 지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걸 믿냐? 지금 2년 반의 기간 동안에 보상을 해줘가면서 북한하고
이렇게 협정을 맺는 것이 옳냐. 북한이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것은 중국이 북한하고 짜고 미군 철수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차이나 패싱이고 뭐고 다 쇼고 둘이는 그냥 찰떡궁합이다. 그래서 북한은 중국 지시받아서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들이 북한하고 협상하려는 조건들이 턱없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막 들어왔고 이렇게 해서 협상이 될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요구들이 이렇게 막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생각을 해보니 자기도 불안하지요. 이 북한 문제에 대한 기대가 지금 51% 지지율까지 받을 정도로 높아졌는데 여기서 이걸 잘못 수습해서 트럼프가 북한에다가 굴욕적인 항복을 했다. 이렇게 되어버릴 때 트럼프는 아마 견디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트럼프의 심리를 깨뚫은 밑에 이 볼턴이나 또 국방부 쪽에서 강한 요구들을 계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조건이 올라가는 부분을 방치했고 그래서 곧 합의가 될 거라고 자신이 내질렀던 부분들을 그냥 가만히 침묵으로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북한이 가만히 이게 뭐지? 막판에 이자들이 대략 가이드라인에 합의를 해놓고 막 얹고 있네. 이 부분은 사실 미국이 잘못한 거죠. 처음부터 북한을 보고 우리 조건은 이거다라고 여기에 수용되지 못한다면 아예 협상하려고 오지도 말라고 했었어야지. 폼페이오가 갔을 때. 그런데 그때는 김정은의 말에 녹아가지고 그건 분명히 녹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바라볼 때요. 정확하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지. 어떤 사람은 전지전능하고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그럴 리 없다. 그 모든 것도 작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3월 8일 날 미북 정상회담 합의 이후에 이 회담이 안 될 가능성이 60%고 해도 깨질 가능성이 35%다. 그래서 될 가능성은 5%도 안 된다 이랬을 때 그게 정상이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폼페이오를 오라고 그물을 쳤을 때 딱 조건을 지금 하는 이야기를 그때 가서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김정은이 이거 가지고는 CR도 안 먹히겠다 이랬으면 그때 깨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4.27 남북 판문점 선언 같은 희한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미국은 김정은의 입에서 나오는 사탕 발림과 한국이 장난치는 이런 부분에 속아가지고요. 진짜 미북 정상회담을 한국이 내놓은 2년 반 정도의 안을 가지고 트럼프의 중간선거, 트럼프의 대선 후보 등에 맞춘 이 안을 한번 받아볼까 하고 썩 기울었던 거예요. 그걸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매우 잘못된 거죠. 그랬는데 지금 이러한 핵 합의도 파기되는 타이밍도 맞물리고 거기다가 전부 들고 일어나서 니 이거 잘못하고 왔다가는 당신 감당을 해야 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야. 이래 되니까 미국은 강공으로 다시 막판에 전환을 했고 미국이 강공으로 전환을 하니까 북한이 한국이 너희들이 합의 다 됐다며 이게 뭐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등장한 것이 시진핑이 형님한테 가서 사태를 상의하자. 그래서 형님 만나러 갔고 형님은 네 조건 딱 내걸고 아니면 판 깨라. 니는 내가 봐줄게. 어제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북 정상회담은 김정은은 어제 힘을 얻고 왔을 거예요. 이제 폼페이오가 미국으로 들어간답니다. 그건 오늘 이후에 아이템에서 이야기하겠는데요. 거기서 이제 둘이가 한번 이 막판에 견적을 내겠죠. 근데 상식적으로는 이 회담은 깨져야 정상인 겁니다. 이게 회담이 되면요. 둘 다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요. 제가 트럼프와 김정은이 사기친다 하니까 강장수가 트럼프를 뭐라 한다. 트럼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도 저는 우리 국익에 대해서 잘못되어 가면 잘못되어 가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4월 1일 날 북한에 만나러 갔을 때 지금 하는 이야기들을 했어야지. 왜 그때는 어벙벙하게 김정은의 말에 쏘아놓고 그래가지고 4.27 판문점 선언 같은 게 나오게 해서 한국의 국민들을 다 헷갈리게 하느냐. 뭐 헷갈리는 한국 국민들도 이상한 사람이지만요. 좀 그런 생각입니다.